정치, 문화, CEO, 스포츠, 각 분야의 굿피플, 핫피플, 갓피플을 모시고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야기를 담다의 이담입니다. 오늘은 종교계의 굿피플입니다. 멀리서 보면 지엄한 산 같지만 가까이 마주하면 따뜻한 구들장 같은 분입니다. 우리나라 4대 종단 중 하나인 원불교의 최고 어른, 좌산 이광정 상사님과 함께합니다. 핵을 묻으라고 만드느냐. 그렇게 했더니 그것이 작용해는 어쩐 일은 몰라도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핵 감축 협정에 합의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상사님의 인생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요. 또 이걸 보시는 많은 분들이 상사님을 통해서 또 깨달음을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제가 지금 상사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상사님은 원불교 최고 지도자, 종법사를 지낸 분들을 이르는 존칭. 상사라고 총칭을 합니다. 네, 상사. 예우해 주는 거죠. 네, 상사님이라고 그러면 불러드려도 되는 거죠? 네. 네, 존칭을 또 이렇게 저희가 상사님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 원불교 이제 종법사를 지내시기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원불교의 교리, 정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불교 교리는 그 둥그러운 이론상을 중심으로 해서 신학문과 수행문 이 두 양대의 문으로 해서 인생의 요도, 공부의 요도를 이제 밝혀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그 길로 나아가면 세상도 좋아지고 또 본인 개인에도 영광된 삶이 열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온 세상이 활용하면 세상에 큰 경사고 또 이 세상이 낙원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교리 이념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네. 또 원불교에서 이제 강조하는 것들을 보다 보면 유문형 공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냥 대충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할 때에 온갖 주의심을 기울여서 일심도 들이대고 거기서 지혜도 개발하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기억고 바른 길을 찾아서 행동을 하라 그 말이 유념이에요. 유념. 네. 근데 그것을 공부심으로 하는 것과 대충 하는 것과 이것은 하늘로 땅 차이요. 공심을 들이대서 철저히 하면 성공하는 거고 공부심을 들이대지 않고 대충 하게 되면 실패하는 거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원불교에서 큰 어른이시고 4번째 종법사를 지내신 거잖아요. 그렇게 되기까지의 여정이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먼저 출가는 언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가 18살에 출가를 했는데 그때는 6.25 직후 전쟁 직후였거든요. 그런데 내가 광주에서 조금 학교를 다녔는데 와서 사는 모습들이 생존 경쟁이에요, 아주. 더구나 6.25 직후니까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려웠죠. 그런 것을 보면서 인생 무상이 느껴지더라고요. 도대체 사람이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로 사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좋은 길을 바른 길을 좀 의미 있는 길을 찾을 길이 없는가 하고 이렇게 저렇게 모색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 집안이 나도 우리 원불교 교조이신 그 대종사님께서 태어나신 고향이에요, 저도. 거기는 서쪽 것이고 우리는 동쪽 것이고. 그래서 우연자연하게 우리 집안에서도 교당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우리 어른들께서 신앙을 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에 책이장 다 있었어. 그래서 그것을 접하다가 보니까 에이, 세상하고는 아주 다른 세계더라고요. 다른 세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인생을 방황하면서 이제 이 길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졸업하자마자 집에는 통과도 않고 나는 그냥 원불교 총부로 와버렸어요. 아, 네. 그것이 이제 출가 계기예요. 그러면은 집에도 말씀 안 하시고 가시고 그러셨으면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요. 그래도 또 원불교가 인심이 좋아서 그렇게 와도 다 수용해 아, 주더라고요. 그러셨어요? 예, 예. 왜요? 많이 있었지요. 그 고민을 엄청 했지요. 근데 이제 내가 그때 우리 그 삼정 형님 약방에 약 심부름을 좀 했거든요. 약 심부름을 했는데 그때 건재약방 주인이 나보고 자기 건재약방에 오면은 모든 학교도 다니게 해주고 자기 입에서 일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나 한의사나 뭐 그런 쪽으로 되어서 먹고 사는 것은 지장이 없겠더라고요. 이거 대학까지 거기 다 보내준다고 하고 그렇게 하긴 했지만은 내가 평생 한약하고 살 것이냐. 그런데 내 생각은 달라. 그래가지고서는 그때 응어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거기서 그냥 바로 졸업하고는 이산까지 와버려서 그 종교 생활을 통해서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가 있겠다 싶어서 그것으로 용기를 내서 그 했지. 그러면 그냥 다른 길로 들어설 수 있는지 그런 기회가 그렇게 있었어요. 열심히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또 그렇게 되시기까지 힘드실 때마다 애송하던 시가 있다고 또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예. 어떤 시인가요? 내가 아주 애송하는 시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어떻게 그 정보를 알으셨을까? 다 알죠. 그래가지고 네. 근데 이광수 작품을 내가 더 독파를 했었어요. 네. 그때 뭐 그랬는데 그 시에서 나오는 시 중에 하나가 산 너머 임 배웠고자 저 산 건너에 있는 임을 배웠고자 넘은 산이 백이었만 지금까지 넘어온 산이 백이나 되는데 넘을 산이 천가만가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또 그 임을 뵙고 해서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천이냐 만이냐 천가만가 두어라 어기고 저라도 넘어볼까 하노라 두어라 어기고 그냥 어기고 저고 그렇게 많은 그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네. 기억고 그거를 넘어서 임을 내가 배울 것이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시예요. 네. 네. 여기서 임이라고 하면 또 어떤 삶의 진리 같은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해석에 따라서 여러 네. 가지가 있겠지만 네. 이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나는 이제 우선 수행상에 있어서는 이제 깨달음을 얻는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이제 깨달아 가지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은 세상을 좋게 만드는 일이고 그 세상을 좋게 만드는 일이 쉬운 일인가요? 또 넘고 천만 고개를 다 넘고 네. 건너고 천만 강을 다 건너고 그러면서 이루어지는 일이지. 그럼요. 지금도 그 삶을 살고 있어요. 네. 지금도 고개를 넘는 중이에요. 그게 지금은 한 몇 개 넘으신 것 같으세요? 내가 모르겠어요. 몇 개 넘었다는 것은 수로서 해야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또 얘기를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시를 좋아하신다는 그 시를 이제 힘들 때 읊으셨다는 얘기도 전에 들었지만 또 한 가지 얘기 들은 게 가끔 차담을 나누는 친구가 있는데 그 차담 나누는 친구가 스님들이시라고 들었어요. 스님들도 치는 사람이 좀 있지요. 네, 종교가 달라도 이렇게 친하게 지내시나 봐요. 스님뿐만 아니라 네. 그제 내가 평통에서 다닐 때는 그 조양로 목사라고는 목사님과도 그분하고도 친하게 이렇게 지냈고 네. 또 지금도 그 한상년 목사는 가끔 오고 가고 그래요. 그러세요? 네, 그분이 선물도 갖다 줘서 지금 있고 뭐 그래요. 네. 지금 뒤에 이제 사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언젠가요?
이때가 예. 태국에서 여러 스님들을 많이 배웠어요. 네. 어떤 얘기들을 나누세요? 이렇게 스님들과 또 만나면. 종교인들이 연합해가지고 네. 똘똘 뭉쳐서 연합해가지고 이 핵도 폐기하자, 전쟁 일으키지 말자, 네. 이런 말을 같이 모두 어울려서 그렇게 하자. 네. 지금 그런 것을 주장을 늘 하고 있지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위에 오른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유엔에서 한번 동양 종교 지도자도 한번 말을 좀 들어보자 하고 네. 50주년 유엔 창설 50주년 기념으로 나를 초대를 했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말을 할 때에 네. 내가 그 중에 하나가 핵을 묻으라고 만드느냐. 핵을 다른 종들은 자기 종을 죽이든 아니야. 호랑이가 그렇게 포악해도 호랑이가 자기들 호랑이를 죽이든가요? 안 죽여. 근데 만물의 영장이라고는 사람이 돼가지고서는 그냥 자기 종 사람을 막 죽이는데 그것도 그냥 한 사람 두 사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몇만 명 죽이는 핵폭탄을 만들려고 그러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기 가가지고 핵폭탄이 실수로라도, 실수로라도 한번 터지는 날에는 제일 먼저 죽은 나라부터 손해를 본다. 예. 근데 묻으려고 가지고 그러나 내가 그렇게 했더니 그것이 작용해는 어쩐 일은 몰라도 그 이듬해 네.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핵감축 네. 협정에 합의를 했어요. 아, 네. 처음으로 핵감축 협정에 그 다음에 그랬더라고. 네. 내가 10월 달에 가서 했거든요. 그런 일이 있어요. 네. 그런 일을 나는 예. 우리 종교인들이 연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유엔도 압박하고 네. 세계도 압박하고 해서 그러니까요. 예. 그런 살상하고 전쟁 일으키고 그런 짓을 좀 못하게 하자는 네. 얘기죠. 상사님께서는 사실 뭐 지금 이렇게 뵈니까 굉장히 또 건강해 보이시거든요. 네. 연세에 비해서 또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는데 또 그래도 좀 위험한 고비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죽일고비를 몇 번 넘겼어요. 어떤 일들이 내가 있었나요? 장도 혈전이 생겨가지고 네. 지금 소장을 다 거의 1m 가까이 떼냈고요. 아이고 그러셨군요. 또 심장도 네. 이거 해가지고 내가 여러 번 죽어봤어. 여러 번. 아. 그 수치가 0으로 제로로 내려가면 죽는데요. 네. 죽는데 난 이제 제로로 내려가 보기도 몇 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심장 박동기를 그 수명이 다해서 그걸 떼내고 여기다 심장 박동기 이것을 여기다가 지금 예. 달아놓고 살아요. 그때 그렇게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신 분들은 보면 굉장히 이제 에너지가 많이 떨어져 계신데 지금 보면 에너지가 좋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또 보니까 사상의학을 좀 또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거 이렇게 어떻게 잘 알으시네. 저 뒷조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사상의학은 내가 광주에서 있을 때에 우리 삼종 형님이 예. 사상 의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잠깐 머무면서 내가 상식만 얻어가지고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필사에서 자료로 가지고 왔는데 그래가지고 그 뒤에 내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 우연 기회에 이제 사상학을 관심을 갖게 돼가지고 네. 꾸준히 그것으로 실험을 해봤어. 나한테도 실험해보고 네. 주변 사람에게도 실험해보고 해봤는데 사상학이 내과 치료에서는 탁월한 아주 외과 같은 건 양방이 같지만 예. 내과 치료에서는 사상방이 아주 탁월한 아주 세계적 자랑입니다. 이거. 네. 고비를 많이 넘기셨다고 하는데 네. 건강하시니까 좋습니다. 그걸 참 많이 봐요. 예.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보는 상사님은 굉장히 자상하신 것 같고 따뜻하신 것 같은데요.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따뜻만 안 해요. 무서워요. 무서우시다고 엄청 들었어요. 무서워요. 예. 언제 이렇게 무서우세요? 언제 무서워? 네. 누구한테 이렇게 무섭게 언제 하세요? 내가 이제 물러나서 가지고는 지금은 없지만은 네. 이제 위에 있을 때랄지 현직에 있을 때 종법사로 지내실 때. 종법사로 되기 전에 더 전부터. 무서웠어요. 네. 무섭게 하게 되면 예. 내 밑에서 살게 될 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의력이 길러져.
유념 내 밑에 안 살 때 오고 살 때 오고 네. 유념 실력이 엄청 달라져. 네. 그러니까 그것이 사람 지도는 한 방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유념하도록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을 위해서 엄하게 하셨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무서운 분이 아니신 것 같은 게요. 제가 일상을 또 이렇게 사진 보니까 지금 머리도 깎아주시고요. 이 사진 보시면요. 머리도 직접 깎아주시고. 아이고, 이 사진을 뭐, 놨어? 감도 말리시는 거 직접 하시고. 그죠? 다 이런 거를 직접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네. 그 우리 원불교의 사은의 교리를 알게 되면서는요, 가만히 놀들 못해요. 부지런하신가 봐요. 훨씬가 부은을 해야 되고, 응? 짜투리 시간 하나도 낭비해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짜투리 돈도 낭비해서는 안 되겠다 싶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보은으로 하는, 짜투리 시간도, 짜투리 돈도, 그 모든 것을 이 보은의 마음으로 해야지, 네. 그러다가는 아주 빚쟁이 되겠다 싶어서, 하다가 보니까 뭣도 자꾸 하고 그렇게. 네. 나는 이제 살아라는 것은 티끌만큼도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 사살아오린 것이랑은 티끌만큼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 개인 통장도 그냥 교단에서 반납해버리고 지금까지 내 개인 통장을 안 두고 그래요. 그래서 공적으로 죽을 주면 죽 먹고 밥을 주면 밥 먹고, 그래서 공에다가 모든 걸 다 맡겨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살다가 이제 이 일을 했으니까, 내가 6년이 일기인데 이 일을 했으니까, 아이고 이 기하고는 나도 그냥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그만 좀 물러나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수의사들한테 사정을 해서 내가 더 안 하고 지금 물러나 있었어요. 이게 물러났다고 해도 나는 이제 교단과 사은의 은혜와 이 대종사님께 입은 은혜를 생각하면 놓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다른 각도에서 교단을 위하는 이 일을 끝없이 내가 허재해. 그러자 깨우름을 못 피워요. 보은이라고 또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불교에서 얘기하는 삶이 은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은이라고 또 얘기를 하시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네. 그 사은 교리를 내시면서 사은 교리를 단적 표현으로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그러셨거든요. 이 사은을 보은하는 것. 그래서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그랬어요. 근데 이 감사 생활이 우리 인간 관계상에서 감사 생활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감사 생활이 세계 평화를 만드는 일이다. 이렇게까지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을 때는 무슨 감사 생활 조금 했다고 세계 평화가 오냐. 그렇게 의심을 나도 했거든. 네. 그런데 내 지금 생각해 보세요. 네. 젤렌스키하고 푸틴하고 형이야 고맙소. 아우야 고맙소. 그랬으면 전쟁 났겠어요? 아유,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하나 없이도 세계 평화는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바꾸어 가야 오는 문제지. 남북 통일 문제도 자꾸 북한을 미워하고 그냥 괴롭히는 말을 하고 그것으로 평화 통일 무슨 하는 그냥 방위나 그냥 아주 잘하는 사람 같이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 반대예요. 네. 반대. 북한을 끝까지 우리가 끌어안고 그 동포회를 갖는 이 아량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방위도 안보도 철저히 지키는 일이고 우리 국민들을 한 사람도 불행하지 않게 쌓아놓는 동포이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이것을 착각하고 있어, 세상은. 그러니 언론사 책임이 중요하잖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또 제가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올해가 그 원불교가 익산의 털을 잡고 교단을 이제 창립을 공식화한 게 100주년 되는 해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1924년에 터전을 잡았다는 거죠. 이제 바로 여기죠? 그렇죠. 네, 좋더라고요. 대종산 계실 때 지은 네. 대각전 집이에요. 이 집이. 그래요? 여기는 공회당이라고 해서 또 이제 여기는 또 송대네. 그래가지고 지금 그때 어려울 때 뭐 지은 집들이에요. 네. 외정 시대에 지은 집이니까. 네, 예. 여기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 다 들어. 네. 우리는 그런 비밀 하나도 없어. 예. 네, 개방적이네요. 아니, 전부 다 개방이지 뭐. 네. 예. 이제 터를 잡은 지 또 교단 창립을 공식화한 지도 100주년이니까 앞으로 이제 원불교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원불교를 세계가 다 알아보게 그래가지고 세계가 다 받아들이게 이렇게 하느냐 해서 세계화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제 막 출발선상에 있는 일이지만은 지금 5대양 6대주의 바둑점수는 다 났어 지금. 아, 네. 예, 5대양 6대의 바둑점수도 네. 났고 또 미국 같은 데는 우리 이제 선악대학원 대학교를 만들었고 아, 네. 또 거기에다가 이제 훈련원도 미국에 3개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가동을 하고 있고 네. 베트남에서는 우리 원불을 다른 종교는 지금까지요 우리 원불교를 종교활동 인정한 데가 없어요. 그런데 베트남에서 처음으로 우리 원불교를 종교활동 허가를 우리가 네. 받아낸 거예요. 와, 그러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베트남에 경사가 떨어졌어요. 네. 네. 그때도 참 통일 문제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었지만 그것은 그냥 지금까지 아직 못 이루고 있는 일이에요. 이것은 그냥 평생 우리 교단 교정원 내에다가 통일 문제 연구소를 하나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수의단원에다가 상정을 했었어. 교장원에서 그것을 못 만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것을 못했어. 그 모든 그런 것을 사소한 것 그런 것이 내 뜻대로 모든 것도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러나 그 외에 아주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원불교 방송국 만드는 것도고 군종활동 허가받는 것도고 그것을 해내서 그래서 그냥 내가 어깨가 좀 그냥 가벼워졌어요. 앞으로도요, 뭐 어떻게 보면 K 종교인 거잖아요. 원불교가 또 세계화 되는데 또 많이 힘써 주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뭐 세계가 그냥 천천히 좋아질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가르침을 널리 잘 전파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지엄하지만 정말 따뜻한 분이십니다. 저희 오늘 좌산 이광정 상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이담에 만나요.